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문화올림픽으로 준비했던 강원자치도는 IOC 위원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리고 전통 사찰 음식을 대접했는데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로 함께한 IOC 위원들도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왕조 사상 첫 환제국을 선포한 고종의 초상화입니다. 한켠에는 조선왕조 실록이 전시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빼앗겼던 조선왕조 실록이 110년 만에 오대산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역사를 진지하게 듣고 있는 사람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준비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IOC 관계자들입니다. I was here for the 1988 Olympic Games and the 2018 Olympic Winter Games, so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be back in this beautiful country and especially to see this historic museum. It gives me great pleasure and it's very meaningful for me.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IOC 위원 등 관계자들을 월정사로 초청해 갈라 만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선왕조와 일제강점기 또 우리의 전통 사찰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여기 이제 전통 불교 음식을 가지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또 저 고기류가 없는데 과연 좋아하실지 어쩔지 좀 걱정은 되지만 아마 많이 즐기실 것 같습니다. IOC 측에서는 존 코츠 수석 부위원장을 포함해 유승민 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즐기는 자리로 대부분의 행사에 진지하게 동참했습니다. IOC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 등은 이곳 월정사에 위치한 8각 9층 석탑을 돌며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갈라 만찬에서 돋보였던 것은 단연 우리나라 사찰의 음식이었습니다. 참석한 IOC 위원들도 정성 들여 준비된 사찰 음식에 신기해하면서도 만족해하는 모습입니다. I'm very much enjoying the food. And it's very wholesome. It's a lot of flavors and very diverse. And maybe it's what I need to lose some weight. 이번 행사를 준비한 월정사에서도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맞아 IOC 위원들에게 우리의 전통 사찰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를 다 이게 송두리째 그냥 같이 하고 있는 굴곡으로 함께하고 있는 문화 핵심지이기도 하거든요. 오내산에 오셔가지고 오내산에서 일어났던 역사의 단면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역사 또 나아가서 동북아시아 세계 역사 맞닿아 있는 우리 역사관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자치도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IOC 위원 초청 월정사 갈라 만찬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1년을 맞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18개 시군에는 52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금됐는데요.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는 성과를 거뒀지만 기부를 통해 지자체가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본청과 도내 18개 시군은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52억 9,4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강원도를 포함한 19개 지자체 모금액을 비교하면 속초시가 4억 4,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후 강릉, 평창, 춘천, 횡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양양이 9,700만 원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1억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도 시행 첫 해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해 인식 확산에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제도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박람회도 여러 번 참가를 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1월 시행됐습니다. 개인은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고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와 제도의 미흡함 때문에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 매체를 통해서만 모금을 홍보할 수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가 모금을 적극 유치하고 싶어도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이음 웹사이트와 농협 방문 접수 외에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기부 홍보 접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분들이 사실 출향 단체라든지 출향 인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여기에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기부금 한도 상향과 기업 등 법인의 기부 참여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부자가 모금액의 활용처를 모른 채 지자체별로 마련한 특산품, 답례품만 보고 기부할 지역을 선택하는 이른바 깜깜이 기부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사업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사업에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지정 기부제 같은 경우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것들도 조만간에 좀 시행을 하면서 이제 기업이나 그 법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업한 고향사랑 기부제 국회에서는 기부 한도를 연간 2천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됐지만 아직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도 시행 첫 해를 맞아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된 고향사랑 기부제, 소멸 위기 지역의 실질적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B 노선의 종점이 춘천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GTX D 노선도 원주 연장이 반영되면서 수도권 강원시대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GTX B 노선의 춘천 연장으로 춘천에서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55분이면 이동 가능하고 원주에서 강남까지도 30분대에 이동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번 그걸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GTX 그거는 그렇죠. 뭐 제일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하여튼 그렇게 돼서 정말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던 수도권 강원시대 예. 이제 바로 이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를 강원권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발표되자 도내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GTX B 노선 춘천 연장, GTX D 원주 연장은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여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절차를 전략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구 허영 의원은 총선 공약인 GTX-B 춘천 연장 확정을 춘천 시민과 함께 환영했다고 전했고 국민의힘 원주 갑 박정아 의원, 민주당 원주을 송기현 의원 등도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합의한 결과라며 이번 발표를 반겼습니다. 강릉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출산모로 신생아를 강릉시에 출생 등록한 경우인데요. 또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만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합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의 김창수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오랜 수건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친환경 빅데이터 산업을 유치하고 고품격 문화예술 관광도시와 지속가능한 생태 국가 정원을 꼭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분단 강원도의 중심 도시인 우리 춘천이 세계적인 평화 특별 도시로 우뚝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가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해내겠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 춘천의 새 역사를 함께 창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춘천 갑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강한 춘천 강대규입니다. 세대 간의 균형 있는 정치,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들 혁신도시, 기업도시, 태권도공원 다른 곳에 유치가 실패하고 빼앗기고 얼마나 슬픈 나날이 많았었습니까? 이제는 춘천이 인물을 키워내고 사람을 키워내서 도시를 좀 더 풍성하고 강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대한민국에서 춘천이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T, BT, CT로 춘천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NT, RT 또 새로운 산업을 태동시킬 젊은 후보가 우리 춘천에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한 춘천을 만들겠습니다. 춘천을 키우겠습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들도 저 강한 춘천 강대규를 키워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춘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혜란입니다. 저는 춘천에서 나고 자란 춘천의 맏딸이고 교육도시였던 춘천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수부도시였던 춘천의 옛 명성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침체되어서 활기를 잃고 있는 춘천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고 춘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춘천의 발전을 고민하고 어려울 때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저 김혜란과 함께 춘천 발전의 첫걸음을 내딛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춘천시가 25일 춘천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통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춘천시는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 교통안전 교육 실시, 고령자 면허 반납 혜택 강화 등을 추진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은 이제 2026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를 20% 감축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행, 운전, 어르신, 시민 제한 4가지 부분에서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춘천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오는 6월까지 교통사고 위험지역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고 위험지역 개선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년 의원총회가 25일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도의회는 이날 호텔 인터불고 원주에서 도의원과 의회 사무처 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 의정 시책과 의사 운영 기본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산림, 환경, 농림, 군사 4대 규제가 혁파됨으로써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했습니다. 교육특례, 동양권 특례, 우리 지방자치특례 이러한 것이 반드시 3차 특례 안에 반영시켜서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는 이날 회의에 이어 전 의원이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청렴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4일 독도 북동방 303km 해상에서 54톤급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조난당해 선원 11명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구조 신고를 받고 독도 인근을 경비 중이던 3,000톤급 함정을 급파해 생선원을 구조하고 조난 선박을 예인해 26일쯤 울릉도 인근 해상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조난 선박은 원인 미상의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게 됐으며 구조 당시 해상에는 풍랑 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구조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